수요일이죠. 핫 이슈에 대해서 우리 이웃들과 얘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는 10월 10일은 임산부의 날입니다. 오늘은 임산부의 날을 맞아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바로 임신 공무원을 위한 전용 통화 연결음입니다. 최근 행자부에서는 임신 공무원을 배려하기 위해서 9월부터 임신한 공무원에게 전화를 할 경우 임산부임을 알리는 통화 연결음을 시행했습니다. 임산부임을 알리는 통화 연결음을 들려줘 악성 민원 전화를 막아보겠다는 취지로 지방자치단체에도 이 같은 전화 연결음 시행을 권고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 사생활과 현실을 무시한 탁상 행정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요일 아침 반찬에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함께 얘기 나눠줄 두 분 모셨습니다. 나종희 씨와 김세한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임신 공무원을 알리는 전용 통화 연결음을 깔겠다라는 건데 두 분은 관공서에서 이런 통화 대기음을 듣게 되면 어떤 느낌 받으실지 나종희 씨부터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처음에 임산부를 위한 통화 대기음? 그래서 좀 이상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거든요. 예. 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보니까 전화 상대방은 아기를 가진 임산부입니다. 전화 예절은 배려의 시작입니다. 기분 좋은 말 한마디와 응원이 행복한 대화의 시작입니다. 이 문구를 듣고 보니까요, 괜찮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통화음 들으면 아무래도 마음가짐이 좀 달라질 것 같고요. 또 언어 선택도 좀 더 신경을 써서 그 상대방에게 얘기할 것 같아서 예.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김세한 씨는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저는 아직 직접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네. 근데 딱 이런 거를 들었다고 생각을 하면 뭐야 이럴 거면 뭐하러 이렇게 민원인을 상대하게 전화를 받게 하지? 네.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굳이 반대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거를 그래도 좀 생각은 그나마 하는구나 라는 차원에서 예. 반대는 하지 않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임신한 당사자들의 선택권이 좀 보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난폭한 민원인으로부터 이제 임신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약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제가 공무원 몇 분과 얘기를 나눠봤거든요. 그랬더니 예. 역시나 의견이 반반이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좀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보는데요. 제가 자주 가는 백화점이나 마트나 뭐 가끔 무슨 상담할 일이 있어서 상담 창구에 가보면 네. 그 앞에도 이런 문구가 쓰여 있어요. 지금 마주하고 있는 직원은 고객 여러분의 가족 중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글귀를 볼 때마다 마음과 태도를 새롭게 하는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통화 대기음도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기대해 보는데 네. 근데 지금 소술지 아나운서가 질문하신 것처럼 난폭한 민원인이 좀 마음에 걸려요. 익명성을 믿고 폭언, 막말 그리고 욕설을 하시는 분들이 네. 과연 이런 통화 대기음을 듣고 태도를 달리할지 그건 의문이에요. 그렇죠. 그런 네. 부분이 좀 의문이 들죠. 김세한 씨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비슷합니다. 그 막말을 처음부터 막 하시고 하는 분들이 이런 거 한다고 달라질까? 오히려 좀 얕잡아 보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들었고요. 제가 공무원 임신해서 얼마 전에 출산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처음부터 전화를 하자마자 폭언을 막 하거나 난폭한 민원인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거의 뭐 민원이 해결이 잘 안 되거나 점점 이제 격앙되어 가는 도중에 이렇게 막 난폭한 언어도 가끔 나오기도 하고 네. 한다고 예.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민원인들을 적극적으로 좀 더 대처하는 통화의 방법 그 솔직히 저도 민원 넣으려고 몇 번 전화하면 네. 거의 말도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것처럼 똑같은 멘트만 나오고 예. 제 당담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규정입니다. 예, 이런 것들을 좀 더 생각을 해서 민원인들을 좀 대처하는 게 먼저 했으면 좋겠고 이러한 민원인들을 마치 임산부도 배려하지 못하는 사악한 민원인으로 전부 다 통틀어서 얘기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네. 그래요. 자, 일부에서는 오히려 개인의 사생활을 노출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임신을 한 것을 알리고 싶지 않은데 굳이 통화 연결음으로 해서 모르는 사람들한테 임신한 것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느냐라는 지적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여성이신 나종희 네.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성 입장에서. 네, 박철민 기자님 말씀처럼 공무원들 의견이 반반이라는 게 바로 이 점인데요. 예. 괜히 임신한 거를 괜히 상대방한테 알지도 못하는 분들한테 알려줘서 폭언과 폭설의 그 대상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일단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화가 난 상태일 거란 말이죠. 예. 그리고 본인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한은 어떤 말도 서슴없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인데 네. 물론 소수겠지만요. 그래서 임신 공무원을 배려하기 위한 제도라면 좀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김세현 씨는.
예, 저도 이런 부분에서 물어봤는데 본인한테 선택권이 있다면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개인 사생활 노출도 분명히 있었고 중요한 거는 부서마다 약간씩 특성은 다르겠지만 자기가 전화를 받는다는 보장이 없대요. 그렇죠. 예, 자리에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전화를 당겨받을 수도 있고 해서 예. 자기가 항상 받는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암묵적으로 벨이 2번 이상 울리기 전에 전화를 받아야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멘트가 과연 끝까지 다 들릴 수 있을까? 어떤 장치가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아직 서울시 내에서는 정착이 되진 않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우려도 좀 하더라고요. 아, 그러네요. 아, 그러네요.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도 또 있기는 하네요. 예. 또 한편에서는 임신 공무원을 배려한다는 취지라면 또 이런 것들이 너무 소극적인 대처가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정말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이제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서울시가 이 다산콜센터 민원인들에게 적극 처벌을 나섰던 거 다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식으로 좀 제재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요즘에 임산부를 위한 배려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뭐 분홍색 명찰도 네. 차고 또 분홍색 명패도 만들어서 임산부임을 이렇게 알게 해서 직원들끼리도 배려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임신 공무원 전화 통화 연결음까지 만든 거는 정말 많이 생각하신 것 같아요. 배려해 주시려고 많이 애쓰신 것 같은데 하지만 익명을 통해서 접수를 받는 그런 민원은 네. 이 막말을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데 예를 들면 뭐 통화 내용은 녹취되며 폭언 폭설을 하실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든지 네. 이런 강력한 조치를 하지 않는 한은 뭐 계속 몇몇 분들 때문에 뭐 계속 그런 막말을 하실 것 같은데 예. 좀 안타까운 것은 그 많은 대다수의 착한 민원인들이 네. 이런 통화 대기음을 들어야 한다는 게 좀 저는 안타깝죠. 예. 그렇죠. 네네. 김사한 씨는요? 그 뉴스 같은 걸 보니까 다산콜센터 같은 경우에 다짜고짜 막 성희롱이나 이상한 얘기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좀 어쩔 수 없지만 방금 말씀하셨듯이 민원인들이 기본적으로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전화를 한단 말입니다. 예. 예,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도 막 전화 연결도 되기 전에 법적으로 처벌한다, 뭐 한다라고 하면 전 기분이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그 이번 정부 들어서 무슨 조금만 일이 있으면 막 더 제재를 높이겠다, 네. 더 처벌을 강화하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는데 공무원의 보호를 앞세워가지고 정상적인 민원인들까지 이런 식으로 좀 압박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정부가 국민들한테 하는 행태를 보면은 이런 부분이 더 의심이 가요. 예. 자, 10월 10일이 임신의 날이라고 해요. 왜 10월 10일인가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10달 동안 배가 아파서 또 나니까 그 10이라는 숫자에 예, 그렇게 해서 10월 10일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예, 이 주제로 봤을 때 이제 일단은 뭐 임신한 공무원에 대해서 배려를 한다는 것 자체가 반가운 일인데 좀 더 임신 여성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임신한 그 직장 여성들 직장 생활할 때 요즘 뭐 배려가 잘 된다고 보시는지 뭐 가장 힘든 점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임신을 전체 10개월로 봤을 때요. 임신 초기가 임신된 순간부터 3개월까지인데요. 그때는 정말 정신없이 졸음이 쏟아져요. 그 태아가 영양분하고 에너지를 모두 흡수해 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예. 잘 자라고 있다는 증거래요. 근데 저는 너무너무 졸려서 좀 한쪽에 어디서 좀 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임신 중기 때 4개월에서 7개월까지는 배가 불러오기 시작해서 저도 이게 인생에 처음 겪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몸이 둔해지면서 좀 불편해요. 그런데 이제 뱃속 아기가 더 걱정되는 건 뭐냐면 뱃속 아기가 제가 느끼는 기쁨, 슬픔, 괴로움 이런 것들을 다 똑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의 심장 박동수까지도 같아지거든요, 아기가. 예. 그래서 제가 주변에서 지인들이 뭐 거친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누가 서로 싸운다거나 이러면 배에다 대고 이랬죠. 아기야, 너한테 그러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랬었는데 예. 또 임신 말기에는요, 8개월부터 10개월까지 마지막 출산까지인데요. 만삭의 배가 이렇게 불러오면서 네. 위를 이렇게 탁 받치고 올라와요. 그다음에 아래는 방광을 압박하거든요. 네.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되고요. 위로는. 아래로는 또 화장실을 자주 들락거려서 네. 굉장히 눈치가 보여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이고. 네, 정말 그 임신을 하셨으니까 실질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는 잘 몰랐는데 네. 솔직하게 다 얘기해 주셔가지고 임신 초기부터 예. 출산까지 꾸준히 계속 힘드네요. 그렇죠. 네. 그러네요. 김세원 씨도 사실 이제 네. 얼마 전에 또 출산
아내분이 하셨는데 임신한 아내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좀 힘들어했던 것도 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임신한 여성 직장인들의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좀 잘 아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거에 진짜 공감 많이 하고요. 예. 네. 그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임신을 겪게 됐는데 병원에 검진을 하러 갈 때 네. 굉장히 눈치를 많이 봅니다. 아, 예, 뭐 법적으로 무슨 장치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옆에서 보는 사람들로서도 신경이 많이 쓰였고 네. 육아휴직을 한 일주일 남겨놓고 막 프로젝트 같은 거를 막 떠안게 되더라고요. 음. 예, 그런 것도 있었고 가장 힘들었던 점은 대체 복무자를 구하고 가라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년 있으면 돌아올 직장인데 예. 대체 복무자를 구하라 그래서 그래도 후배를 이제 자리에 딱 소개를 해주고 나갔는데 출근하기 전날 갑자기 전화가 왔대요, 후배한테. 갑자기 출근하지 말라고. 아이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위에서 이렇게 여자 같은 경우에 임신하고 육아휴직하고 일의 연속성이 끊긴다. 네. 그래서 여자 사원은 받지 말라라는 아. 지시가 위에서 갑자기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런 거를 봤을 때 이거는 뭐 육아휴직이 아니라 퇴직을 그러네요. 강요한다는 느낌을 엄청 스트레스로 받더라고요. 예. 이러한 부분을 굉장히 힘들어 하는 걸 옆에서 봤어요. 참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이 실생활에서도 나타난다라는 게 좀 안타까운 일인데, 자, 그러면 일단은 그 법에 의해서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를 한번 보죠. 기본적으로 법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에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건데,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임신한 직장 여성의 경우에 36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는 하루 2시간의 근로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요. 또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정기 건강검진을 할 때는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에 이를 허용한다라는 조항이 있다고 해요. 근데 김세한 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법이 실생활에서는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 현실에서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 주위에서 이런 것들 자주 접하시나요? 이런 문제들. 네, 법적으로 볼 때 임신한 여성의 환경은 공무원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다 공무원이 되려고 하지 않나 싶은데요. 그 외에 일반 회사나 개인 회사의 환경은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얼마 전에 요즘에 지금도 실시되고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 10월 9일까지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요. 임산부 배려 캠페인에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어요. 예. 임신 사실을 회사나 지인들에게 언제 알렸나요? 이걸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던데요. 3위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배가 나왔을 때가 4.0%로 68명이었고요. 2위가 임신 사실을 알고 바로가 38.7%로 665명이었고요. 네. 1위가 안정기로 접어들고 난 후, 제가 개인마다 다를 텐데 언제가 안정기인지 모르겠지만 네, 52.4%로 901명이 이렇게 답했다고 해요. 이것처럼 임신으로 인한 혜택보다는 불이익을 당할까 봐 걱정하는 여성들이 많거든요. 제가 무역회사를 다니고 있던 제 후배의 경우도 육안으로 확인이 될 때까지 얘기를 안 하고 회사를 네. 다녔는데 그 선택에 대해서는 아직도 후회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또 제 후배 중에 하나는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 고객분들에게 임신 사실을 처음부터 알렸대요. 그러면 좀 더 이렇게 배려를 받고 그러지 않을까 해서 알렸지만 네. 도리어 그 고객분들이 다 다른 여행사로 갔대요. 어이구. 늘 기본적으로 오시던 고객분들이 다 다른 여행사를 선택한다고 했다고 하는데 이런 걸로 봤을 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있어서 모두들 좀 숨기지 않나 싶고요. 또 정기검진을 아까 세환 씨가 한다고 했는데 그것처럼 정기검진을 한 달에 한 번 초기에는 그다음에 말기로 갈수록 한 달에 2번씩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눈치가 보여서 잘 못 갔었는데 요즘에는 주말에 또 진료를 하는 병원이 생겼대요. 그래서 마음 편히 진료를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김세환 씨는 그러면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이번에 좀 조사를 해봤는데 그 2시간 하루에 2시간을 단축 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네. 이게 300인 이상 회사에 적용이 일단은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여성들은 아마 혜택을 보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정기 검진을 하는 경우에도 회사에 신청을 정확히 해서 네.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하루를 완전히 쓰는 게 아니라 정기검진 받는 시간만큼만 회사를 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그 정기검진을 받고 회사에 다시 출근을 하든지 아니면 좀 일찍 퇴근을 해서 병원을 가든지 해야 되는데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야 해요. 왜냐하면 검진을 빨리 받고 회사를 빨리 가야 된다는 그 마음의 부담감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있는 내내 막 이렇게 불안해하고 뭐 하거든요. 예. 그리고 빨리 조기 퇴근을 하고 오더라도 어떻게 언제 말아야 되지? 막 타이밍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전화 통화를 해서 병원에 같이 가려고 이렇게 해도 시간이 계속 바뀌어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주말에도 이렇게 이용해서 가는데 주말에는 거의 전쟁터입니다. 그렇겠네. 기본적으로 2~3시간 대기를 해야 돼요. 소파에 예. 앉아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고 법이 있어봤자 굉장히 지켜지기는 힘들다.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합니다. 네, 여전히 또 여성이라는 이유로 특히 이제 결혼한 여성의 경우에는 퇴사를 강요를 당하거나 혹은 함께 일하는 거를 기피하는 등이 보이지 않는 어떤 차별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요. 왜 계속 이렇게 되는 걸까요? 글쎄요. 정말 세계적인 통계학자 한스 로슬링이 이번에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네. 한국 사회의 당면 문제를 세 가지로 말씀하셨더라고요. 예.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저성장인데요. 네. 타겟책으로 이분이 제시한 게 삶에 대한 태도 변화와 이것이 좀 독특한데 여성의 지위 향상을 꼽았어요. 도대체 여성의 지위 향상이 어떻게 우리나라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네. 예. 과거 스웨덴의 남성 수명이 여성보다 5년이나 짧았다고 해요. 네. 그런데 여성 지위 향상을 하고 양성평등을 실시한 이후에 2년으로 줄었대요. 오.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숫자가 아닌 이분이 숫자가 아닌 삶의 질에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든 일을 왜 혼자서 지려고 합니까? 남성분들 어깨에 진 짐 좀 내려놓고 여성분들에게 나눠 가지라고 하면 좋잖아요. 근데 직장 일을 여성 남성이 나눠서 진다고 생각하면 좋을 텐데 지구의 반은 남자고 여자잖아요. 근데 저는 좀 이상한 게 뉴스에서 뭐 공무원이 벌써 여성의 비율이 49.1%나 됐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너무 이상한 게 반반인데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 하지만 정말 고위급 그 관리직, 책임 관리직에는 대부분 남성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도 나눠져서 무슨 결정이 좀 형평성 있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내가 행사한 여성 차별이 곧 여러분들에게 닥칠 일입니다. 내 아내가 겪을 일이고요. 그리고 또 내 딸이 겪을 일이거든요. 삶의 태도 변화하고 또 여성 지위 향상을 했을 때 모두가 보장될 때 우리나라가 행복하고 한국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네. 김세현 씨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 회사라는 것 자체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 효과를 어쨌든 끌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조금 있다고 봐요. 그리고 상시로 여유 인력을 이렇게 막 뽑아가지고 임신한 분은 조금 잠깐 쉬면 다른 사람이 대체하고 네. 그런 회사가 과연 있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들고 어차피 기간제 인력을 뽑아요. 임신한 사람이 맞아요. 나가게 되면. 그럼 기간제 인력은 또 한 1년 정도 후면 또 바뀌게 되고 해서 일의 연속성이 좀 끊기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여성들이나 혹은 임산부들에 대해서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들고 방금 나종희 씨가 말씀하신 대로 그 남성 중심으로 좀 사회가 일이나 이런 게 좀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제일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네. 자, 오늘 임신 공무원 통화 연결음부터 임신의 날, 임산부에 대한 배려 여러 가지 얘기 나누고 있는데, 자, 우리 사회에서 이 임신한 여성들에게 배려가 좀 부족한데 한 가지만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딱 한 가지 정도만 있다면 어떤 것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한 가지가 아니라고 지금 예, 많이 있겠지만 계시잖아요. 네. 자, 정리해 주시죠. 네, 임산부 배려 캠페인 하는 곳에서 임산부 배려 10개명을 내놓으셨더라고요. 네. 그 중에서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거 가장 큰 게요. 임신 초기 정말 힘들거든요. 네. 쏟아지는 잠도 있고 입덧도 있고 거기다가 그 유산의 위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임산부에게만큼은 뭐 요즘에 얼마 전에 직장인들에게 쪽잠을 화라 뭐 이런 뉴스도 나왔던데 임산부에게만큼은 그 점심시간 이후에 잠시라도 20분 정도 잘 수 있게 해주면 좋겠거든요. 네. 제 후배가 뭐 직장에서 이 책상 밑에 깔아놓고 잠시 자는 거를 불쌍하게 본 적이 있었는데 그거 하고요. 정말 할 것 같은데 안 하는 게 있어요. 대중교통 그 이용 시 자리 양보. 네. 정말 많은 임산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거든요. 정말 나 오늘 버스 타고 오면서 다리 아파서 혼났다. 뭐 배에 표가 안 나는 네. 초기 임산부도 그렇죠. 그렇고요. 그 정말 명찰을 만들어서 해야겠고요. 그 배가 나왔음에도 자리 양보 안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것만큼은 꼭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임산부 주변에서 말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아기가 다 듣고 있거든요. 아기가 태어나서 당신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제발 말씀 조심해 주세요. 예. 네. 자, 얼마 전 애 아빠가 되신 김세환 씨 정리해 주시죠.
일단은 제가 진통하는 걸 옆에서 계속 지켜봤는데 한 10시간 네. 정도 진통을 했거든요. 예. 굉장히 그 경이로움과 성스러움을 느꼈어요. 그 남성분들이 꼭 같이 참여를 해줬으면 야. 좋겠다는 일단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는 너만 해놨냐라는 말을 안 하기로 아. 맹세를 하는 그 순간이었거든요. 군대를 한 28번 정도 갔다 와도 될 것 같은 그런 순간이었어요. 되게 예. 굉장히 감동스러운 순간이었는데 네. 이 보통 보면은 법이 임산부가 원하는 한 뭐 휴가를 준다든지 뭐 이런 원한다는 그렇죠. 표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거를 저는 강제성을 좀 이럴 땐 둬가지고 무조건 한 달에 한 번은 검진을 위해서 쉬게 하고 아하. 예, 그 출산 휴가도 무조건 어느 정도는 네. 보장을 강제성 있게 보장을 해주고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그럴 때 좀 제재를 그 회사나 부서에 제재를 가하고 아니면 페널티를 주든지 그리고 잘 지켜지는 회사에는 오히려 좀 긍정적인 플러스 요인을 정부 쪽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쪽으로 좀 법이 바뀌었으면 좋겠고 네. 이번에 느낀 건데 그 또 제일 큰 거는 남편들에게도 좀 출산 휴가를 네. 꼭 줬으면 좋겠어요. 옆에서 함께 그 한 일주일이나 5일 정도는 지금 법적으로 휴가가 보장이 되어 네. 있는데 남성분들 출산 휴가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것을 전 최대한 점진적으로 한 달 정도로 좀 늘려가지고 네. 가족과 초기에 같이 함께 하면 여성들에 대한 공감도도 훨씬 더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좀 퍼져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오늘 아침 반찬 임산부의 날을 앞두고 임산부에 대한 배려, 문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